한 과목에 집중한다면 좀 깊이가 있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학교 성적이 올라가겠죠. 아,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은 우리 중3 학생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벌써 9월이고 찬바람 부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또 원서도 아마 쓰셨겠죠? 저희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이가 중3이고 중3 이제 고등학교 지원서를 써서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고등학교가 코앞에 왔구나 이런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3 수학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고 상담하러 가시면 학원에 많이 보내시잖아요. 학원에 보내시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할 거예요. 학원에서는. 근데 많이 하라고 하는 걸 다 그냥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 조금 일찍 이 영상을 조금 일찍 만들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방학 때쯤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기에 맞는 중3에게 맞는 고등 준비 교육과정 그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중3 학습 주의사항, 수학 학습 주의사항. 그러면 사실 여기 좀 빠진 게 있으면 지금 9월이니까 9월 이후라고 하죠. 중3 수학 학습의 주의사항.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중3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그걸 한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중3 학생들이나 혹은 선행학습을 하는 중2나 어쨌든 고등수학 관련된 이야기를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 들었다면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특히 1학기 과정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고1 수학은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상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우리가 고1-1 1학년 1학기에 주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를 고1-2에 배우게 되는데 이 상하는 교육과정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2 수학, 중3 수학 이런 것처럼 학기가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하는 출판사에서 좀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단원에서 잘라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별로 약간씩 단원 편집이 끝부분에 가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하에 들어가 있는 문제집도 있고 실제로 또 이거 전체를 이 1학기 상과정에 넣어둔 문제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는 약간 임의로 이렇게 나눠진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상에서는 다항식을 배웁니다. 다항식은 중학교 때 사실 거의 다 배웠죠. 예를 들면 다항식의 계산, 인수분해, 곱셈 공식 이런 걸 배웠죠. 그러면 똑같은 걸 배우느냐? 똑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차수로
2차까지 배운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차를 넘어서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에 대해서도 중학교 때 걸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차수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조금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고, 차수가 확장되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을 수 있고, 실제 공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학교 거 전체를 커버하지만 중학교 거의 이 고등학교 다항식을 다 커버하지 못한다. 여기에 다항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등식도 중학교 때 배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 이런 거는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확장된다는 거죠. 방정식과 부등식 1학년 때 방정식 배웠고 2학년 때 부등식 배웠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중학교 때 걸 다 포함하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을 법한 복소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복소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더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크게 그릴게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을 확장시키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 이 정도라면 여기가 고등수학의 범위다. 확장되고 그 다음에 또 확장된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도형을 배우는 거예요. 도형. 근데 도형의 방정식, 그 도형을 우리가 삼각형, 원 이런 걸 배웠다고 하면,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식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걸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학교 때에 필요한 배웠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더 확장되는 그 내용이 고등수학 상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하는 집합과 명제,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지금 대학교 4학년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도 이 집합과 명제는 중1의 내용, 중1-1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1-1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명제는 2학년에 나왔죠. 명제는 2학년. 그 당시에. 이건 1학년에 나왔고. 그래서 집합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집합 배울 때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학사 고난도 수학이라는 게 있었고, 지학사에서 나온 고난도 수학의 집합 문제를 풀면서 최상위권 학생들, 정말 1% 학생들, 그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오죽하면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를 하셔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문제집 수준을 좀 낮춰달라. 제일 상위권 반이었는데 그때 고난도 수학을 했었거든요. 고난도 수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고난도 수학을 최상위 수학으로 좀 떨어뜨려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일 위에 반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학생들 중에 그죠? 다들 아주 잘 원하는 학교에 아주 잘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집합과 명제를 배우게 되고, 그 말은 집합과 명제라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죠. 이건 완전 새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언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함수. 우리가 함수를 그죠? 배웠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때 함수는 사실은 좀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역함수를 배우고 유리함수를 배우고 무리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에서 조금 새로운 함수를 배운다. 2학년 올라가면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우니까 그럼 계속 함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함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장의 개념,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호가 등장하는 거죠. 용어 정리. 순열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2학기 때 배우는 고등수학 하는 이 많은 부분이, 그죠? 뭐 경우의 수는 배웠다 치더라도 기초 개념은 알고 있고 함수도 기초 개념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1학기 때 배우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내용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크게는 3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도 집합과 명제, 함수, 경우의 수라는 큰 대단원이 나누어져 있어서 마치 중학교의 큰 대단원으로 3개 또는 4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양적으로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단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한 학기 분량이 15개씩 이렇게 나눠지죠. 뭐 요건 조금 적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1대1로 따지면 같은 4가지의 단원이지만 여기 안에 다 중학교 때 수학이 소단원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배워야 하는 단원들이 또 소단원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한 학기에 학생들이 소화해야 되는 양은 중학교 한 학기의 분량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자 9월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아마 지금 학원에서, 교습소에서 혹은 과외에서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를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 중에? 최상위권 말고. 최상위권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뭐 고등수학 상을 이미 다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2학년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2번째 회독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은 역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역량 얘기를 앞으로 할 텐데 역량이 되는 겁니다. 역량이 되기 때문에 뭐 고등수학 상하를 같이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걸 하고 있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심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심화를 하거나 중3을 현행과정 심화를 하면서 고등과정 선행을 계속 나가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최상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실력이 좋은 상황이야. 실력이 좋기 때문에 진도를 더 나가는 게 학생한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부터 좀 걱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중학생들이랑 모의고사 성적 얘기하긴 힘들지만 10% 수학 성적 전체 석차가 이제 10% 바깥쪽, 그러면 11%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하는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 바깥쪽에 있을 법한 학생들의 실력, 학생들의 그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또 우리 학부모님 모임을 나가거나 이렇게 다 가보면,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해야 된대. 또 여름방학이 훨씬 예전보다 짧아졌기 때문에 기말고사 1학년 기말고사 치고 2학기 거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를 꼭 중3 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았냐, 어떻게 습득하게 됐냐 보면 또 뭐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역량의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저는 이제 가장 크게 그런 수업을, 그러니까 아까 최상위권 이상은 2과목 정도도 2과목 학습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까 10% 바깥쪽의 학생들은 왜 그런 방식의 예를 들면 제일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고등 준비 수업이 수학 3과 하를 동시에 진행한다. 왜? 시간이 없을 거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자, 그게 왜 좀 제 생각엔 이게 이렇게 참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거의 100% 저는 그건 역량에 달려 있는 거죠. 아까 최상위권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도 그 친구들은 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량이 된다. 역량이 된다라는 말은 첫 번째, 실력이 좋다. 실력이 좋다.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그죠?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낸다. 그게 실력이 좋은 거죠. 그거는 시험을 쳤을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학습을 진행하는데 이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첫 번째, 또 이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이해도가 높다. 같은 내용을 배워도 빨리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좀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말은 중학교 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학수학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수학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선생님의 설명이 그다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실력이 좋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3등급 아래쪽이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해도가 부족하죠. 이해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두 번째,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가 부족하다는 말은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고등수학을 할 때 내용이 중학교에서 알아야 되는 중학수학에서 알아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우리 학생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죠. 지금은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선행학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과거 7, 8년 전에 너무너무 중3인데 선행학습을 좀 해달라고 해서 실험적으로 1년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의 경험은 시험 칠 때 중학교 시험 칠 때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런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다 까먹은 거예요. 실력이 좋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하면서 나오는 중학교의 공식들, 중학교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을 다시 다 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실력이라는 부분이에요. 실력, 학교 성적이 아주 좋다. 그걸로 일단 우리가 기준점을 잡으면 그죠? 실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실력이 좋은 학생들과 실력이 별로 좋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는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이 나뉘는 이 내용은 이게 고등수학에 필요한 고등수학을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역량이 좋지 않다면 공부 시간이 적죠. 공부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죠? 공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자 중3의 경우에
이 학생이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면 내가 지금 중3이고 2학기인데 고등학교 거를 시킨다고 해서 내가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공부 시간을 많이 늘려서 그죠? 고등학교 수학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중3은 과연 얼마나 있겠냐?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제 아들이 중3이 됐다고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물론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학생도 극히 일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학원에 있는 중3 학생들 다 같이 보고 있고 그걸 십몇 년 동안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3이 됐다고 해서 공부 시간이 요렇던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막 중3이라서 막 이렇게 붙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학생이 기존의 공부 시간을 유지한 채로 고등수학을 시작하고 더구나 거기다가 이런 수학 상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 학생은 이렇게 잘라서 쓸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제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진행할 수 있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상하를 같이 진행하는 거. 근데 그렇게 상담하시고 그렇게 유도하는 사교육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상을 넣고 여기다 하를 넣어야 되는데 학생의 공부 시간이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근데 상하만 하면 되나요? 아직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하 하다가, 그죠? 또 시간 좀 내가지고 중간고사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복습 여기서 시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렇게 두 과목 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역량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 공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기초가 부족해서 다 까먹은 상태고 예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인데, 그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처음 등장하는 내용도 많고 이거 어려워요. 처음 공부해서 이해하려면. 그래서 어려운데 내용도 어려워지고 확장되고, 근데 이 두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시킨다. 이 학생이 과연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이라도 봐두면 도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듣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자기 역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두 과목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똑바로 공부가 되어 있겠어요. 똑바로 상하가 둘 다 똑바로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똑바로 공부가 되지 않는 것은 한 번을 본 효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은 학교를 다니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과목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집에서 판단하기에 지금은 학교를 다니니까, 물론 코로나긴 하지만 어쨌든 중학교 수학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 2학기 걸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상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겨울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시간이 많으니까 또 두 과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결론적으로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온 중학교 때 실력이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2학기 공부하러 오면 고등학 수학 하를 겨울 방학 때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고등수학 하를 아는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똑바로 공부해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등 최상위권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들은 선행이 조금 늦었어도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밑으로 떨어질수록, 그죠? 그럴수록 기초가 부족하고 기억하는 게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의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이렇게 2과목 했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결국 자기가 공부하던 패턴에서 시간을 나눠서 써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 시간을 만약에 한 과목에 집중한다면, 그죠?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한다면 그 한 과목은 똑바로 공부될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그걸 잘라서 2과목을 해버리면 둘 다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한 과목에 집중하면 좋은 이유는, 한 과목에 집중하면 그 한 과목을 그래도 2과목 할 때보다 집중해서 공부해서 좀 깊이가 있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깊이가 있어지면 실력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실력이 좋아지고, 실력이 좋아지면 학교 성적이 올라가겠죠.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했더니 학교 성적이 올라갔어.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성적이 올라가니까 기분 좋고 다음에도 이 성적을 유지하거나 올리기 위해서 또 집중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공부 시간도 부족한데 그걸 잘라가지고 2개를 집어넣으면, 그죠? 2개를 집어넣으면 2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면 2과목 다 엉성하게 되고, 엉성하게 되니까 결국 시간은 힘들기는 하죠. 2과목을 해야 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기는 한데 내 실력에 도움받는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없죠. 그럼 나는 힘들었는데 학교 성적은 안 좋아. 나는 뭔가 했는데도 안 되네. 나는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성적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1년 후에 배울 것, 2년 후에 배울 것, 그거를 미리 걱정해가지고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잘라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좋은 방법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만약에 한 과목을 똑바로 공부하면 깊이가 조금씩 깊어질 수 있죠. 근데 6개월이면 6개월에 2과목을 공부하는 건 사실 많은 학생들, 90% 정도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바로 공부하는 게. 더군다나 12월, 더구나 11월 중순 때까지는 중학교 과정을 학교에서 하고 시험도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성적이 우리의 수학 실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학교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학교 수학에 집중하면 지금 중3 거는 도형이잖아요. 원, 피타고라스 삼각비 나옵니다. 그러면 도형 1학년 삼각비는 2학년에 나오지만 그거와 2학년에 나오는 삼각비, 1학년에 해야 되는 도형의 방정식 이 부분 할 때 분명히 자기가 중3 2학기 실력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가 어느 정도 까먹지 않고 기초 부분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3학년 2학기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좀 친다면 그게 학생들의 정신에, 마음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싶다면, 병행이라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고등수학 4학 정도를 병행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아이가 수학 실력이 많이 좋은 편이 아니라면 저는 한 과목만 시킬 겁니다. 저는 3학년 2학기에 집중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이 한 과목
성적이 안 좋다라는 말은 결국 그 한 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 과목은 힘든 겁니다. 그러면 한 과목을 어디에 집중할 거냐? 학교 시험 치는 그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성적이 안 좋을수록 지금은 중3이 중3 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기말고사 치고 나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댓글도 질문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성적이 낮으면, 실력이 낮으면 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실력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학생의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학생이 할 수 있는 만큼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3 학생들 지금 시기에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수학 공부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제 의견 말씀드렸고, 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수학 커리큘럼이 아이의 실력에 맞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